안녕하세요, 피어싱 언니입니다. 오늘은 총과 바늘 도대체 어떤 것으로 뚫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좀 더 안전할까요? 라는 영상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피어싱 총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바늘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피어싱 총 보이시죠? 자, 이렇게 피어싱 총의 원리는 뭘까요? 귀걸이 같은 거를 임의적으로 손톱깎이나 뭐 칼이든 절단을 해서 깎아져 내려가지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뚫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납품이 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건데 자세한 디테일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뾰족 뭉툭하게 생긴 귀걸이 침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방아쇠를 당긴 다음에 이 귀걸이가 쑥 튕겨져 나가는 원리로 뚫게 되는 겁니다. 빵! 소리도 무섭고 일단은 뭐 생긴 거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 튕겨져 나가는 힘을 가지고 하는 원리인데요. 일회용으로 낸 귀걸이 총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피어싱이나 피어싱 뚫는 귀걸이를 장착해서 만든 이 총들은요, 피부 조직이 굉장히 손상이 돼요. 피어싱 전문가는 어떻게 하느냐? 조직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귀를 뚫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바늘로 뚫습니다. 피어싱 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고통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피어싱 이런 총보다는 피어싱 이렇게 바늘이 뜯어보면은 피어싱 바늘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어싱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번만큼은 쭉 꼼꼼하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귀 뚫는 거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이라면은 분명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통증도 없이 뚫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포함한 바디에 뚫는 거라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피어싱이 정말 안 좋다 이렇게만 말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피어싱의 총부터 바늘, 장단점 전부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피어싱 총의 장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피어싱 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요. 장소도 마땅히 없어요. 쉽게 총을 구해서 뚫을 수 있다는 거,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장점 하나고요. 두 번째, 일단 비전문가가 귀걸이 총을 이용해서 뚫게 되잖아요. 좋은 거 뭐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요. 아무래도 교육기간도 없고 그냥 내가 교육기간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훈련 과정에 비용이 들지도 않고 뭐 뚫은 것도 따로 뭐 피어싱만 사서 뚫면 되니까 비용도 당연히 적게 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간단합니다. 방아쇠를 당겨서 빵! 간단하죠?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자세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으로 이용했을 때 단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총으로 피어싱을 뚫을 때는 피부 조직에 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뭉툭해요.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타이트하고 뾰족합니다. 거기서 일단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 피어싱 총은 이렇게 뭉툭한 귀걸이를 고정하고 이 귀걸이로 귀 조직 자체를 통과할 때 귀걸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피부 조직을 그냥 찢어버리면서 갑니다. 바늘이랑 개념이 틀려요. 자, 요걸로 샘플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살이 계속 밀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고무가 늘어나요. 자, 보셨나요? 마지막에 힘을 주니까 지금 이제 깨끗하게 들어가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죠?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귀가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톡 하면서 그때 구멍이 뚫려요. 바늘은 어떨까요? 자, 바로 뚫어보겠습니다. 끝났죠? 이렇게 절대 늘어나면서 톡 뚫리지가 않고요. 그냥 바로 한 번이에요. 한 번. 걸리는 게 보이죠? 절대 없어요. 그냥 자체가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총은 조직이 손상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더 두꺼워졌어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떨까요? 늘어날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 두께가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 귀걸이 뚫는 전용 귀걸이 침으로 뚫어볼게요. 좀 살이 늘어나다가 여기까지 더 늘어나고 있어요. 0.51cm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더 힘을 주겠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신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피어싱이 특히 이 귀걸이 피어싱으로 고정된 귀걸이 총으로 이용해서 연골을 통과를 하면요. 그 힘으로 연골은 부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뭉툭한 스터드가 피부에 닿으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로 닦아도 혈의 입자가 모두 제거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피어싱 총을 제대로 소독할 수는 없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뚫는 귀걸이 자체가 또 체액에 피가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뚫는 귀걸이는 아마 이렇게 들어온 거는 재질을 뭐 정확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뚫는 귀걸이 때때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흉터, 또 감염을 유발하는 저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 꽤 많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총을 장착을 하고요.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서 귀걸이를 넣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클러치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원리거든요. 거기에 연골을 뚫어보겠습니다. 자, 뺐어요. 뚫었습니다. 아웃컨치를 하나 뚫었는데요. 어떤가요? 이 총은 사람들 두께, 이런 연골 두께에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총으로 했는데 엄청 타이트해요. 그죠? 타이트하게 쪼여서 피어싱 뚫린 공간이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는 불어나고 뒷클러치는 점점 더 꽉 조여지기 때문에 붓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뚫고 나서 뚫은 부위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풀어 오르지만 이렇게 팽창할 공간이 아예 없으면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같은 총이
귓볼을 뚫을 용도로만 설계를 되었긴 했는데요. 가끔 모르는 직원이 꽤 많아요, 진짜. 그래서 가끔 모르는 직원이 일반적으로 총 하나로 연골, 코, 바디, 배꼽, 모든 트라거스, 모든 걸 다 이 총으로 뚫는 사람들이 제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피어싱의 총에 이런 강한 압력으로, 힘으로 연골이 쉽게 부서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또 피어싱 총은 시끄러워서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부드럽지 못한 요 귀걸이, 뭉툭한, 뾰족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출혈 및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싱 총이 제대로 조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르면 뭐 위로 할 수도 있고 밑으로 뜰 수 있고 이렇게 각도 조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도 제대로 못 받을 뿐더러 피어싱이 구부러지거나 부정확한 위치에 뚫릴 수도 있고요. 직원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귀걸이는 이상한 각도로 뚫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뚫어볼게요. 자, 세컨 아웃 컨치를 한번 뚫어볼게요. 먼저 손을 소독을 하고, 그리고 소독솜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소독을 해주고, 자, 아까 일회용 바늘에서 바늘을 개봉을 하지요. 한 사람당 당연히 한 명씩 쓰게 되고 바로 폐기하게 돼 있어요. 일회용 바늘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뚫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슉 뚫었습니다. 그리고 피어싱, 일단 피어싱 장점이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쭉 밀어넣고요. 쭉 밀어넣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연골은 특성상 붓기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이시나요? 이 잠금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잠금볼을 채웠을 때 이제 어떨까요? 보이시나요? 차이가? 공간이 일단 있어요. 연골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 붓는단 말이에요. 이걸 대비해서 널널하게 해줘야 되는데 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꽉 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뚫린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공간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바늘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어싱 바늘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요렇게 당연히 피어싱 바늘은 이렇게 일회용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바늘을 뚫게 되고, 바늘은 일회용이므로 다른 사람의 체액이 남을 일이 아예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늘을 한번 사용하잖아요. 그럼 바로 폐기를 합니다. 이쁜 것들 같은 전문 피어싱 샵에서는 피어싱 기술, 감염 관리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피어싱 바늘을 사용할 때 통증이 굉장히 적어요. 바늘을 보시면요, 속안이 비어있고 뾰족해서 피부 안에 들어갈 때 얇게 썰어 조직을 옆으로 밀어 피어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피부 반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대부분의 피어싱 주얼리는 고급 서지컬 스틸 또는 스테인레스,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치유 중의 반응이나 관염이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늘을 사용해서 연골 유무 상관없이 모든 곳에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없습니다. 피어싱 바늘 자체 그냥 장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어싱 바늘만 사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간략하게 궁금한 것들 한번 뽑아봤고요. 피어싱, 어떤 피어싱 총, 바늘 중 어떤 것이 저렴할까요? 당연히 피어싱 총이겠죠. 왜냐면 피어싱 하나 총만 저렴한 거 사두면은 거기에 귀걸이 뚫을 수 있는 뾰족한 거, 뭉툭한 거, 그것만 사서 장착을 하시면 당연히 저렴하겠죠. 근데 단지 가격만으로 피어싱을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누구나 총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총 자체를 만나는 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피어싱 총은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너무 크고 바늘이 좀 더 조용하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들고요. 그리고 바늘은 총보다 깨끗하다. 어느 것이 덜 아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바늘은 총보다 덜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 질문들이 많은데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당연히 바늘이겠죠. 바늘은 점을 아주 미세하게 찍어 놓고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해서 각도까지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피어싱 자체의 숙지는 전문가들만 뚫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받은 분들이 뚫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좀 더 안전할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피어싱 총을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멸균 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바늘 같은 경우는 아까 봤지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귀걸이는 어떻게 해서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피어싱 총과 바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안전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피어싱 총과 바늘 절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냥 의문점 먼저 들지 마시고요. 그냥 바늘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까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거 생각을 하면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제일 안전한 게 포장된 바늘이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뚫을 수 있도록 그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총을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바늘로만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